네, 자, 안녕하세요. 연수 문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그 철근 부식에 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부식에 관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지 그 노출된 등급에 따라서 그 우리가 그 고려해 줄 것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고려해 줄 것들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 건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실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실제 적용해 보려고 연습 문제 세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그 노출 등급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주차장을 가져왔어요. 예제 보죠. 자, 독일 남부 지역에 위치한 복추 주차장 빌딩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내부 바닥판은 겨울철 차량에 묻어온 제설염, 그러니까 요만 칼슘이죠. 제설염에 직접 노출되고 외부 벽체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빗물에 노출됩니다. 주차장 바닥에 기계적 마모도 고려를 합니다. 문제 바닥판과 외부 벽체에 적용돼야 할 유로코드 독일 기준 노출 등급을 각각 판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건물이 주차장 건물인데 이 주차장 건물은 차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겨울에 그 제설 작업한다고 염화칼슘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이어에 차에 그 염화칼슘이 묻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들이 주차장 바닥도 지나가게 될 테고, 그리고 또 이 그 뭡니까 이 눈이 녹으면 그 주차장 안에 또 이렇게 물이 웅덩이가 고일 수도 있고 물이 고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촉촉한 차박차박한 그런 물이 녹아서 생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또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게 튀잖아요. 튀면서 옆으로 이제 벽 이런 데도 튄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 마감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콘크리트죠. 노출 콘크리트는 아니고 노출된 콘크리트입니다. 그걸로 이제 주차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노출 등급을 갖다가 정해봐라. 그리고 그때 바닥판과 그 외벽을 갖다가 따로따로 고려를 해서 그래서 등급을 정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바닥판, 바닥판 노출 등급하고 그리고 외벽 노출 등급하고 따로따로 그 정해 줄 거예요.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어디서 다를 거냐면 지금 기계적 마모에서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표를 알죠? 표가 이렇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철근이 부식되는 그런 환경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X0는 그 아예 노출이 안 된 거, 위험에 노출이 안 된 그런 것, 철근의 위험에 노출이 안, 뭐가 되겠습니까? 철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묵은 콘크리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묵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 조건에서 이 X0를 선택을 해주고요. 요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그 탄소화나의 그 위험을 갖다가 분류를 해 놓은 거죠. XC4까지 가죠. 탄산화, 탄산화 가는 거고, 요 밑에는 뭡니까? 그 염화칼슘, 디아이싱, 그죠? 그 제설 작업할 때 하는 거, 염화칼슘, 칼슘 아니면 제설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바닷물, 바닷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등급이 1, 2, 3, XS1, 2, 3, 뭐 XD1, 2, 3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뭐 지금 다 독일 말이잖아요. 뒤에 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그 좀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그 하나하나씩 막 다 찾아서 한 게 아니라 AI에게 시켰는데 제법 그 번역도 잘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다시 또 보실 겁니다. 예, 묵은 콘크리트 보이죠? 그리고 이 XC 그룹은 탄소환화에 관한 거고, 요 밑에 XD 그룹은 염화물에 관한 제설염에 관한 거고, 요 마지막
XS 그룹은 해수에 관한 거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그 동결융해에 관한 거였죠. 그래서 XF였고 그 다음에 chemical attack 화학적 공격,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게 그 기계적 마모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던 게 있었죠. 수분, 알칼리 골재 반응, 그 고려해 주려고 수분을 등급을 또 나눴어요. 이 수분 거의 없는 거, 그리고 또 그 수분이 있는 거, 그리고 알칼리의 그런 공격이 그 공격이 있을 만한 환경,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요 표에다가 하나에다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어디까지냐, 요까지가 철근에 관한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콘크리트에 관한 겁니다. 요 밑으로. 그리고 얘부터 이제 습도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주차장 아까 첫 번째 봤던 예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이거 그 위에서부터 그냥 밑으로 쭉 하나씩 그 체크해 가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겠습니까? 아까 노출 그 바닥부터 하죠. 그러면 주차장 바닥이 일단 묵은 콘크리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0는 아닌 거고, 이제 탄산화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탄산화에서 어떤 부분에 속하냐, 이제 이건 거죠. 탄산화 중에서도 앞에는 건조한 부분 당연히 아니죠. 습한 부분 맞아. 보통 습도, 그리고 건습이 반복되는 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탄산화 여기인 거죠. 직접 비를 맞는 외부 구조물. 그러니까 그 뭔가 외장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구조물 자체가 바로 비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건조한 것과 그 습한 그 젖는 게 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철근 콘크리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고려를 하면은 XC4가 탄산화를 고려했을 때 맞는 노출 등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염화물이죠. 염화물이 있는데 염화물에서 또 건습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바닥, 그죠? 건습 반복. 그래서 보면은 뭐 도로 노면, 교량 상판, 이것, 그리고 또 주차장 바닥, 뭐 이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XD3로 우리가 등급을 나눠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XS는 뭡니까? 해수잖아요. 해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뛰어넘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XF입니다. XF. 콘크리트에 관한 이야기죠. 콘크리트에 관한 이야기인데, 동결, 보통 함수 상태, 그러니까 그 물이 이제 조금 보통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높은 함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제설제가 있고 없고, 제설제 있고 없고 이제 막 나눈 거죠. 이걸로 하면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그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뒤에 보면은 적용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보면은 거의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차장 바닥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XF4다. 지금 이제 우리 주차장 바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케미컬 어택이 있겠죠. 케미컬 어택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 우리 케미컬 어택이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었냐요? 저기 특히나 이 지하수 있는데 거기에 뭐 기름이나 아니면 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이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황산염의 공격이 있을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모도 체크해야 되죠. 마모도 그 주차장이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적 마모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보통 마모하죠. 일반 교통구역.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게차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더 무겁고 막 더 큰 거 탱크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때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XM1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알칼리 골재 반응 고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습도 등급을 매기는데 물 등급이라 습도 등급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습도 등급을 매기는데 WO가 있고 WF가 있고 WA가 있다. 근데 우리는 WO는 아니고, 왜냐면 여기는 건조 상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건조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습유온 상태, 그 젖어 있는 상태, 습기가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은 수영장 세탁소 뭐 비에 노출된 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 거의 다 지금 교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WA인데 이거는 특별히 알칼리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수가 영향권에 있는데 제설제가 닿는 주차 어유 이거네. 우리가 지금 WF가 아니라 WA입니다. WA. 그래서 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바닥 요 옆에 바닥은 XC4 적용해야 되고 XD3 적용해야 되고 XF4 적용해야 되고 XM1 적용해야 되고 WA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최소 강도 콘크리트의 최소 강도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균열 폭도 그 제한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배운 그 노출 등급이 어떻게 실제 구조물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바닥은 이렇게 우리가 노출 등급을 정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차장 바닥이 아닌 주차장 벽 또 있었죠. 아까 외벽. 외벽도 사실은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XC4 그죠? 직접 비를 맞는 부분. 그리고 XD3가 뭐였죠? 아까 건습 방법, 노면, 물보라 구역. 이 물보라란 말이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튄 물이 닿는 곳.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벽도 닿잖아요. 그래서 외벽도 이게 XD3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설제 영향권의 도로 주변 제설제가 직접 닿는 이것도 제설제가 직접 잡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제설제가 닿았던 물이 바로 옆으로 튀니까. 그래서 F4로 보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외벽 같은 경우에는 XM1이 이제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얘만 빼고 다 뭐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 등급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아까 테이블만 보면 막 정신 없잖아요. 이거 얼마 진짜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내에 있으면 XC1에 WO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지붕이 있으면 지붕일 때 XC3 그 지붕 위에 이거 마감이 있더라도 XC3인 거예요. WF가 있고 외장이 있으면은 XC1이고 WO고 그 도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인데 마감이 돼 있을 경우 그 마감 보호가 안 돼 있을 경우 뭐 이런 것도 나눠지는 건데 이제 요거 보고 좀 더 쉽게 그 노출 등급을 갖다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두 번째 문제를 가면은 지하철 터널 구조물 시공하는 과정에서 토양 분석 결과 지하수의 높은 농도의 황산염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황산염에 의한 콘크리트 부식 과정 중 팽창성 부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피해 양상을 서술하시오. 여러분, 그 콘크리트 부식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콘크리트 부식할 때 그 두 가지 부식의 그런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용해석
용해성 부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황산염에 의한 팽창성 부식이 있는 거죠, 그죠? 용해성 부식은 그 시멘트 페이스트, 그 겉에 있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골재들이 막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황산염은 어떻습니까? 황산염은 이 팽창성 부식이라는 것은 황산염이 콘크리트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얘가 부피가 크니까 이게 이제 안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막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갈라져.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이제 되게 그런 이 금이 가 있는 그런 콘크리트 부식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물리적 피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교통량이 예제 3번입니다. 교통량이 매우 많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50층 규모의 고층 빌딩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빌딩 외벽은 대기 중에 높은 농도의 CO2에 노출되며 기초 부분은 지하수에 잠겨 있습니다. 문제 1번 고층 빌딩 외벽에 적용할 탄산화 노출 등급. 그러니까 요거는 딱 탄산화 노출 등급만 물어보는 거예요. XC 그죠? 과 지하 기초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수분 등급을 판정하시오. 먼저 외벽에 적용할 거거든요. 외벽에 적용하면 생각할 때 그러면 바로 다시 테이블 가볼까요? 여기 네. 바로 탄산하면은 외벽이면은 그 뭐야 그 비도 맞고 하니까 당연히 XC4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빌딩 같은 경우는 그 외벽이 있잖아요. 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감이 콘크리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하면은 안정적이 아니라 되게 그냥 이 앞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하면은 사실은 외벽은 XC1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외벽으로 그 이렇게 막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당연히 내부 콘크리트 같이 습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 XC3로 봅니다. XC3로 얘로 봐요. 왜냐하면 외부 공기 유입이 잦은 그러니까 이게 외부 마감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상해서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날아가고 이제 콘크리트가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 외벽은 XC3로 보는 거죠. XC3로 봅니다. 그래서 XC1이 아니라 XC3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기초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수분 등급. 기초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수분 등급은 당연히 WF가 되겠죠. 사용 기간 중 자주 또는 장시간의 습기에 노출되는 거. 그 기초 부분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층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집안이랑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WF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WF와 그리고 XC3를 적용을 한다. 도심지의 높은 두 번째 문제, 도심지의 높은 CO2 농도로 인해 탄산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철근 부식 개시 시점을 늦추기 위한 설계적 대책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탄산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습도, 물이 있으면 철근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피복 두께죠. 피복 두께. 그죠? 피복 두께죠. 피복 두께를 두꺼워야 하면은 이 탄산화가 철근까지 오는데 길이 머니까 이걸 이제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될 테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탄소가 철근에 침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매트릭스 그 콘크리트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콘크리트의 밀도를 높이면 이제 탄산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 밀도를 높인다는 말은 또 뭐냐면은 그와 동시에 콘크리트 강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강도 높일 때 세멘트 양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밀도가 높아. 그래서 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는 당연히 강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높인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콘크리트 강도를 높인다. 이제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 강도를 높인다. 요런 게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재 반응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시오. 네. 이 수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알칼리 골재 반응을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독일에선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알칼리 골재 반응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뭐였습니까?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물, 습기, 그죠? 물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이 알칼리 골재 반응 일어나려면 두 번째는 뭐냐? 그 알칼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알칼리. 근데 이 알칼리는 보통 시멘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반응성 실리카가 있어야 돼. 반응성 실리카. 실리카가 그 안에 들어 실리카가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돼. 이 세 개가 있으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물, 습기 이걸 갖다 최대한 줄여주는 거고. 근데 뭐 외부에 있는 그런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알칼리 양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멘트에 있는 알칼리 양을 줄인, 그러니까 저알칼리 시멘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이 반응성 실리카가 있는 골재는 그냥 아예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쓰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은 이제 알칼리, 저알칼리 시멘트를 쓰는, 특히나 이런 그, 뭐냐, 알칼리 공격이 예상되는 곳에,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해서 고려를 하고 시공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연습 문제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이때까지 봤었던 그 내용들이 좀 그래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